이 신용등급 피치가 강등했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얘기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아무튼 이번에 올라오는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아까 시티은행하고 비교를 해드렸듯이 우리가 올라오면 좀 잘라야 되는 주식이 있고 이번에 길게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길게 좀 끌고 가야 되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등급 강등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은요, 오늘 일봉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0.5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0.89로 끝이 났습니다. 요 부분은 요 옆에 클릭하면 잘 안 보인다 하셔가지고요. 네,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 딱 자, 0.5로 시초가 시작했고, 그죠? 장중에 2619까지 마이너스 0.28까지 요 꼬리가 윗꼬리, 그죠? 달린 거. 예, 그까지도 올랐다가 또 쭉 빠졌었어요. 이렇게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1.27까지도 빠졌었는데 2593. 근데 종가는 2600을 지키면서 2603.42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매수세가 막 들어오다가 그러고 나서 10시부터 쑥 빠졌습니다. 예, 쫙 빠졌고 반등 들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끝났고요. 이걸 갖다가 15분, 이게 1분 차트였네요. 한 15분 차트로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요게 오늘 모습이거든요. 오늘 모습인데 최근 길게 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때가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런 모습이고, 이걸 로그 차트로 보나 그냥 차트로 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2593에서 지지가 돼서 약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봉만 보면 우리가 잘 이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짧은 거를 우리 오드리한테 맨날 오늘 봉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어려운 숙제를 매일 아침마다 내긴 하지만 이 짧은 걸수록 맞추기가 힘들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주봉의 5주 이평선이 2582거든요. 2582. 네, 그래서 요 선까지 오늘 밤이 뭐 미국 시장이 좀 만약에 말이 안 되네. 만약에 많이 빠지면 내일 요 5주 이평선을 테스트할 수도 있죠.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2580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 요 밑에 보면 이평선이 지금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래서 정배열이 중요한 겁니다. 정배열에서는 이 이평선이 밑에 주렁주렁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역배열로 바뀌고 나면 이게 다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저항선이. 자, 어쨌든 5주 이평하고 20주 이평이 이제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자, 월봉으로 다시 보더라도 강력한 추세선 5개월 이평선이 2538에 밑에 또 있죠. 지금 최근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2023년 요 3월 생각을 해보시면 이 3월 달에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지방은행 사태 때문에 이렇게 쑥 밀렸다가 결국은 다 회복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으면서 플러스 4 같은 게 이렇게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 5월 그리고 6월 6월에 밀리다가 7월 그리고 8월 초에 고점 치고 그러고 나서 빠졌고 작년에 7월 달에 고점 치고 빠졌고 그죠?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는 뭐 7월 달까지는 괜찮습니다 하고 있고 21년도에도 보면 6월 말에 고점을 쳤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달러 차트로 전환을 해서 보면 1월 달에 워낙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1월 달에 고점 친 걸로 나오고요. 원화로 보면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밀렸다가 쭉 올라왔을 때도 보면 8월 달에 9%, 9.28%, 2458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요때 6월 달에 윗골이 좀 달았었고 이때도 5개월 이평 타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5개월 이평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새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최고 등급 바로 아래 단계로 내린 거기 때문에 AA1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이게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에 미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과거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2011년, 2023년은 좀 이따 보고요. 2011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이거는 테슬라군요. S&P 500으로 볼게요. 자, 2011년도 모습을 보시면 2010년도에 요때가 자, 보시다시피 요때가 그리스 사태 터지면서 시장이 확 밀렸고요. 그러고 나서 2010년 요 5월 이후로 QE2가 시작됩니다. QE2가 시작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장이 오르는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011년도 요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 요때부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오바마 정부였으니까 그때 공화당이 이제 딴짓을 놓거든요. 야, 못 해준다. 재정 건전성 어쩌고 하면서 못 해준다 합니다. 예, 그렇게 딴지를 놓다 보니까 2월 그리고 4월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리다가 요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7월 달에 극적 이제 타결을 하거든요. 타결을 했는데 희한하게 요 7월 보세요. 7월 말부터 26, 27, 뭐 28 하면서 요때가 좀 차트 크게 놓고 보면 쭉 빠져요. 예, 쭉 빠지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음봉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살짝 반등 들어가는 듯 하다가 8월 4일 또 마이너스 4.78 이렇게 빠지는데 제가 그때 요때 목요일쯤인가 금요일인가 요때 우리나라 3대 보험사 중에 한 곳에 PT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더니 이거 미국이 이렇게 큰 폭으로 뭐 다우가
100포인트씩 이렇게 빠지는 거 좀 이상한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8월 4일 보세요. 8월 4일 날 4.8% 나왔고 8월 5일 날 금요일 날 또 장중에 마이너스 2.66까지 이래 쭉 빠졌다가 예, 그러고 나서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요 8월 5일 장 끝나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8월 8일 월요일 날 보합으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0.08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6.66으로 장대 음봉으로 끝납니다. 보세요.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날짜가 좀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8월 9일 날은 또 플러스 4.74로 끝나요. 플러스 4.74. 근데 이렇게 세게 빠지면 항상 밑에서 소용돌이가 치듯이 썰물과 밀물이 부딪히듯이 막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면서 4.4% 빠졌다가 또 그 다음 날은 4.6% 상승합니다. 요 6월 6.66% 빠지고 그 다음 날도 보면 요 밑꼬리가 언제 나왔을까? 당연히 그 다음 날 오전에 나왔겠죠.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 10시 전에 나왔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매물이 쏟아지면서 쭉 빠졌을 거고요.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다가 이때 S&P 500이 1100이었네요. 1100. 1101.54라고 돼 있다. 그죠? 지금 6000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쭉 올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뺐다가 올렸다가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고, 자 그러면 이게 월요일이잖아요. 이게 월요일이고 요게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차트를 제가 주봉 차트를 머릿속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차트의 정석이랑 이 차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제가 뭔 말을 할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런 모습이 되죠. 이번에 일본 시장에서도 바닥 모습이 나올 때 요 모습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긴 꼬리를 단 잠자리요. 예, 이런 모습이 요 차트를 합치면 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이제 바닥 신호가 되는 거죠. 강력한. 요거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강력한 바닥 신호가 되고,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겠네요. 하고,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세 번의 바닥을 치고, 야, 요때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가기 전에 이 페이크 한 번 주고 올라갔네요. 이 페이크가 윗소라고 했잖아요. 거짓 눌림목 한번 주고 올라갑니다. 2011년 10월 요때 그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QE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QE2가 시작되고 자, 그 와중에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그때 다 적어놨네요. 8월 8일 6.6% 빠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쭉 올라갈 때 이런 뭔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충격을 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전고점을 돌파한다 했잖아요. 이때도 전고점 그렇게 돌파해버립니다. 돌파해놓고 나서 2012년도에 또 이때가 짝수였네요. 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들어 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가면서 2013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조정 제발 와라. 나 이 종목 좀 사게. 요때 당시에는 애플 아마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티은행이거든요. 시티은행. 자, 시티은행 제가 옛날에 말씀만 드렸는데 이때가 2005년, 6년, 7년 57불 했었잖아요. 57불. 그러다가 2007년 말부터 박살이 납니다. 그죠? 자,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보세요. 이 시티은행의 주가가 57불에서 2008년 1월달 되면 26불이 돼요. 보세요. 좀 크게 해서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큰 위기가 오면 금융주가 먼저 박살난다 했잖아요. 금융주가 먼저 박살납니다. 2007년 11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미래세 인사이트 펀드 발매한다고 막 그때 막 줄 서서, 근데 미국의 이 시티은행이 박살나고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금융주를 모니터링 해보면 진짜 큰 위기가 오는지 아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2008년도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고요. 베어스탄스 망하고 그 다음에 AIG 뭐 다 위험해집니다. 다 위험해지고 9월 달에 요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 합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11월 달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리만 브라더가 파산을 했을 때 15불이었는데 여기서 또 더 빠져요. 시티은행 빠지는 거 보세요. 그죠? 2008불에서 2009년에 대해서 0.97까지 빠지거든요. 제가 요때 시티은행을 샀거든요. 요때. 다행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사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2009년부터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요 완전 바닥에서 산 건 아니고 제가 왜냐면 40% 수익 내고 팔고 했었는데 요 언저리 가격대네요. 보니까 한 2불 정도 되나 봅니다. 요 올라왔을 때 한 요 언저리에서 샀었나 본데요. 팔고 40 몇 프로, 한 48% 수익 내고 팔면 또 빠지더라고요. 또 빠져서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40%인가 먹고 팔고 했었는데, 그거 정말, 여기 보시면, 이 40% 수익 내는 게, 3.5에 사서 40% 수익 내면 4, 32니까, 그죠? 요 언저리에서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팔고 좀 하기 한 2번 했었는데,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보세요. 이게 시티은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자,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저거 했었죠. 액면 병합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자, 애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2007년이고요. 자, 잘 보이시죠? 자, 2008년도에 한 200불, 지금 액면 분할한 걸로 200불에서 요때 한 67%인가 빠지거든요. 85불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2009년 3월 초에 바닥 찍고 돌아서는데 78불입니다. 200불에서 78불 간 거예요. 200불이 80불 됐다 생각하면 되니까 2, 6, 12 그죠? 꽤 큰 폭으로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시티은행을 사는 게 아니라 애플을 샀었더라면 그러면 요 언저리에서 샀을 거잖아요. 한 뭐 100불에서 샀다 칩시다. 100불에서 샀다 치더라도 이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걸. 금융위기였는데 은행주를 사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이런 혁신주를 사야 되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혁신주를. 요게 지금 보시는 게 금융위기 2008년도 박살날 때고, 보세요. 여기서 2009년도에 그냥 이 박살났을 때 요 언저리 100불 언저리에 사놨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지금 보시죠. 계속 360불 2011년 되면 또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아까 요거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자, 이때 8월 8일, 요게 8월 8일이거든요. 자, 이 시장보다 이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8월 8일 날 미국 S&P 500 6.6% 빠질 때 지금 5.46 빠졌죠. 네, 5.46 빠지고 올라가는데 밀리다가 이러면서, 자, 애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12년도에 또 날아가죠. 네, 왜냐하면 2012에서 13년도까지 스마트폰이 계속 보급이 되니까요. 아까 2009년 3월 달에 100불이었죠. 그런데 벌써 이제 2012년도 딱 3년 딱 지났을 때 644불 와 있어요. 100불에서. 자,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디스의 역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고민을 하는 수준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자, 그때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였나. 네, 왔다 갔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 날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코로나 때 제2의 애플 아마존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를 말씀을 2020년 5월 달에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존도 2009년도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요때 50불이었어요. 그죠? 50불이잖아요. 자, 50불 대에서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딱 1년 지나고 났을 때 150불 갔어요. 그죠? 3배 오른 거예요. 3배. 시티은행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이제 뭐 차트를 키우니까, 자, 좀 전에 여기 150불이 쭉쭉쭉쭉 가면서 106, 220, 246, 그죠? 3년이 지났을 때 260, 250 갔으니까 5배 오르는 거잖아요. 5배. 네, 5배 오르고 계속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684불. 2015년도에 가니까 680불. 50불에서 몇 배예요? 12배, 14배, 800불, 1000불, 20배 난 거죠. 그죠? 2017년입니다. 자, 정확하게 10년 지났을 때 얼마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2019년,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왔다 갔었네요. 그때 2019년도에 하여튼 2000불 갔어요. 2000불. 야, 40배가 난 거죠. 40배. 자, 그러면 요 아마존은 당시에 2011년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8월 달이거든요. 자, 쭉 올라가다가 8월 달에 확 밀립니다. 220에서 180까지 한 40불 빠졌으니까 한 17%, 18% 빠진 거다. 그죠? 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 보세요.
아까 애플보다도 이 아마존이 훨씬 강하다, 그죠? 네. 근데 요게 11월, 12월 달에는 다시, 이 약간 무너졌었네요. 이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빠지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네요, 보니까. 12년 아마 요때가 실적도 서프라이즈 뭐 발표하면서 올라갔나 보다, 그죠? 이러면서 갔었네. 요때 아무튼 8월 달에는 밀렸다가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네. 자, 그리고 23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S&P 500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23년 8월에 한번 볼게요. 자, 22년 요 지금 조정장을 보내고 나서 2022년 요 10월 13일 날 3491 딱 바닥 찍고 그때부터 돌아서죠. 네, 그때부터 쭉 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S&P 500 보고 계십니다. 자, S&P 500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8월 달에 아까 8월 1일 나오고 8월 2일 날 요때 마이너스 0.56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얼마예요 이게? 1.38입니까? 네, 요렇게 끝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쭉 밀렸는데 요때는 금리를 인상하던 구간이었죠. 그 전해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이 있으면서 이 잭슨 됐다고 했잖아요. 요때 잭슨 홀 미팅 앞두고 반등하던 주가가 좀 밀리더니 제롬 파월 의장의 아주 호키시한 발음 때문에 다시 박살 났던 게 요때였었죠. 8월, 9월 달에 그러고 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혹시나 뭐 이런저런 여기 금리를 계속 올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9월, 10월 달에 요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때 다시 5%를 찍게 됩니다. 네, 근데 요때 당시에는 요 그림, 요 8, 9, 10월 달의 모습을 지금 자,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요때였었죠, 그죠? 요때였었고, 이때 환율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 원달러 환율 보시면 요때가 8월이거든요. 8월, 9월, 10월 환율이 위로 치솟잖아요, 그죠? 예, 치솟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요때가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달러 인덱스도 치솟습니다. 뭔가 위험한 게 생긴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이번 달 들어와서는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은 이런 모습이고, 자, 과연 이때처럼 강하게 또 달러 인덱스가 위로 치고 가느냐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4개월 연속 음봉 나오고 나서 이번에 양봉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마치 23년 요 2월 달에 4개월 연속 음봉 나고 살짝 양봉 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 여기 양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011년 한번 볼까요? 11년에 계속 빠지다가 5월달에 잠시 이때도 5월달에 살짝 플러스 양봉이었네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다가 6월달에 밀리고 7월 이러고
8월에 왔다 갔다 했고 9월 달에는 다시 큰 장대 양봉이 났었네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달러 인덱스가 당시에 워낙 이때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강하게 못 올라갔었네요. 보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길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원앤원율을 한번 볼까요? 원앤원율은 이번 달 들어와서 큰 폭의 음봉 나왔다, 그죠? 네, 큰 폭의 음봉 나왔고 지난번에 계속 월간 전망할 때마다 2008년처럼 지금 되느냐 아니면 2015, 16이나 아니면 2018, 19처럼 겁만 주고 다시 꺾이는 그런 그림이 될 거냐. 2016년 요때랑 좀 뭐 비슷하다. 이번에는 큰 위기가 오는 그런 상승을 알려주는 급등이 아니라 15, 16 요때처럼 요때랑 가장 큰 차이가 2008년하고 가장 큰 차이가 요때는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는데 요때는 달러 인덱스가 못 올라갔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죠. 달러 인덱스가 별로 못 올라가면서 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보신 것과 같이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2011년도에는 초유의 사태 처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에 8월, 9월, 10월 초까지 그렇게 한 2달 동안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뭐 별로 그 저점부터 발표된 그 시점부터 밑으로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네, 그랬었고 2023년 8월 달에는 페드의 금리 걱정이었지. 그때 이 신용등급 피치가 강등했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얘기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아무튼 이번에 올라오는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아까 시티은행하고 비교를 해드렸듯이 우리가 올라오면 좀 잘라야 되는 주식이 있고 이번에 길게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길게 좀 끌고 가야 되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팔란티어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아까 아마존 같은 주식처럼 느껴지고요. 트레이딩 해야 되는 주식은 특별한 기술적 그런 진입장벽이나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지 않는 그런 업종은 당분간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